이거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요거 용어 체크 먼저 한번 해보고 할게요. 가로 고생대 이전이다. 예, 가장 길다.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다. 선캄브리아 시대죠. 캄, 브, 리, 아, 시, 대. 세로 1. 고생대 말에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진 거대한 대륙이다. 판게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3번 세로 3.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시성화석. 생존 기간 길고 분포 면적이 좁아야 한다. 시성화석이죠. 그 다음에 가로 3.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준 화석이고 생존 기간 짧고 분포 면적 넓어야 된다. 표준 화석이죠. 그러네. 시상화석이죠. 미안해요. 시성화석 아니고 시상화석. 표준 화석. 그 다음에 뭐 할까? 위에 가로 2. 지질 시대에서 약 5억 4,100만 년 전부터 약 2억 5,200만 년 전까지고 무척추동물 어류등이 번성하였다. 고생대. 읽어두셔야지 아 무척추동물과 어류가 번성했구나 이렇게 알지. 세로 2. 많은 생물종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을 대멸종이라고 하죠. 대멸종. 한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4번 같은 종에 속한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태, 습성, 기능 등의 형질 차이다. 형질 차이를 우리가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는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자, 세로 4번. 지질 시대에서 약 6,600만 년 전 이후 기간으로 포유류와 조류가 번성하였다. 뭐 지금이긴 한데 이제 신생대 현재까지. 괄호 5번에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가치 있는 생물이다. 생물자원. 세로 5번.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 중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생존 경쟁에서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게 되는 현상을 자연 선택이라 해요. 자연 선택.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남기게 되는 거를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가로 6번. 생물 다양성의 의미 중 같은 종 생물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달라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이다. 유전적 다양성. 세로 6.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 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냐. 종 다양성.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잘 해보면은 정리가 되잖아. 용어가 중요하거든요. 자, 요거 중단원 정보 문제
숙제로 내줬고요. 풀어보겠습니다. 부정합은 지질시대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부정합이 오랜 시간 간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 지질시대 구분 기준 됩니다. 고생대에 육상생물이 출현했죠. 초반에는 없다가 오존층이 많아지면서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양치식물이라던가 양서류라던가 이런 것들. 중생대에 파충류가 번성했죠. 번성하고 출현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파충류가 번성한 건 중생대가 맞아요. 신생대에 양치식물 번성하였다. 이게 고생대고, 신생대에는 속시식물이 번성하는 거. 속시식물.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은 선캄브리아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다. 맞아요. 이거는 선캄브리아 시대 화석이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선캄브리아 시대 때 있는 이제 그 남세균의 화석이죠. 남세균의 그 흔적입니다. 자, 요게 가장 많은 게 선캄브리아 시대인 줄 아시죠?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요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죠. A시대 광합성하는 생물이 출현합니다. A시대. 남세균. B시대 최초의 인류가 출현한다. 맞네. C시대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그거는 이제 뭐 B시대 말, 신생대 말.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D시대에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근데 이거는 D시대 말에 생긴 거고 B시대 때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번 골라야 됩니다. 중생대 때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번. 자,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기간이 짧으면 표준화석으로 쓰이는 거고, 분포 면적이 좁고 특정 지역에만 산다 이 소리죠. 생존기간이 길면 시상화석이 되는 거고, 시상화석에는 조개 뭐 이런 거 돼요. 고사리 이런 거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석에는 요거 안 되죠. 방추층 됩니다. 화폐석 이런 것도 돼요. 방추층은 고생대예요. 고생대 표준화석이고요. 고사리는 이제 시상화석이고, 조개 시상화석이고, 조개화석도 시상화석 됩니다. 조개, 산호, 고사리 이런 애들 시상화석이에요. 답은 2번이고, 자, 공룡 발자국 화석인데 발자국도 흔적 화석으로 됩니다. 공룡 발자국이죠. 근데 이때 메머드가 발견되냐? 아니죠. 왜냐면 메머드는 신생대 화석이고, 이거 공룡은 중생대니까 시대가 다르죠. 자, 나가 발견된 지층은 이게 뭔지 써있네. 그래도 이게 산화석이에요. 산화석. 수심이 얕은 바다 환경이었다. 맞고요. 가와 나중 지질시대를 구분하는데 적합한 거는 가져가. 고생대냐 중생대냐 뭐 신생대냐 이거 구분하는 거는 시대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답은 표준화석인 공룡화석입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답은 2번. 이거는 좀 이게 갈라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좀 보고 아셔야 되는데 이게 갈라지고 있는 모습이잖아. 이게 중생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좀 갈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합쳐져 있는 게 아니죠. 이 기후는 전반적으로 온난화했다. 중생대 때 온난했죠. 육지에 거시식물 번성합니다. 거시식물 번성은 중생대, 속시식물은 신생대. 바다에 암모나이트 번성합니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갈라지면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대서양 생성이 되는 거고, 요게 인도긴 한데 요게 인도, 나중에 인도인데 인도. 하여튼 요 갈라지면 여기 인도양이야. 인도양. 대서양과 인도양이 생성이 되기 시작한 게 맞아요.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때 생기는 거예요. 신생대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최근에 생긴 거죠.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은. 5번이 답이고요. 메머드죠. 옛날에는 맘모스라고 불렀었는데 지금 메모드죠. 메모드는 신생대, 공룡은 중생대. 가와 나의, 가는 나 이후 지질시대가 맞네요. 가 시대의 수륙분포는 현재와 그래도 비슷한 거지. 이때는 수륙분포가. 자, 지구 평균 기온은 나 시대가 가 시대보다 높다. 맞아요. 이렇게 기온이 높으면 애들 등치가 진짜 더 커져요. 그 발육도 잘 되고 뭐 이제 생장 환경도 이제 온도가 높으면 저렇게 등치 커집니다.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 과수의 변화인데 여기 고생된 거 아시죠? 중생대고 신생대. A시대 말기에 나타난 대멸종은 초대륙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A에서 C 중 공룡 암모나이트가 멸종한 시대에는 C, 뭐 멸종한 걸 물어봤으니까 C죠. 아니네. 미안해. C시대에 멸종한 건 아니네. 멸종하고 C가 된 거지, 그쵸? 여기서 멸종하고 C가 된 거니까 B라고 해야겠네. 대멸종 이후 멸종된 생물은 다시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애매한데, 이게 멸종된 생물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물의 그 종이나 생물의 과가 많아지는 거예요. 멸종된 애가 다시 회복된 건 아니지. 멸종된 애는 뭐 이제 화석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멸종된 생물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생물의 과수, 생물의 종, 이런 거는 이제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생물 종이 다양해진다. 왜냐하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물 종이 다양해지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7번에. 자, 8번 변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 차이가 변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다. 이게 맞아요. 사실 변이가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긴 다른데 유전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다를 수도 있어요. 뭐 피부색이 원래는 하였는데 선탠을 많이 해가지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비유전적 변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기 생태적으로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가 맞아요. 비유전적 변이가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유전적 변이는 이제 획득 형질이기 때문에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아요. 자, 비유전적 변이는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되지, 써있구나. 맞는다. 카렌족이라고 아무튼 있어요. 목이 되게 긴. 거기에 이제 이게 황동으로 된 그 링을 껴요. 그래서 애들은 목이 좀 짧은데 어른은 목이 길어. 조금씩 늘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비유전적 변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뭐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옳은 거, 돌연변이에 의한 변이도 있고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이거는 이제 유성생식을 할 때 말하는 거죠. 유성생식을 할 때 이럴 수 있고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배열,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동일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하게 되면. 기억니은 4번.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개체가 자연 선택이 되는 거고 개체 형질 차이에 따라 환경 적응력이 다르고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맞아, 이거. 왜냐면 변이가 나타나는 게 유전적 요인인데 뭐 이때 뭐 염색체를 본 것도 아니에요. 뭐 현미경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염색체를 확인하고 다윈이 그런 건 아니야. 이거 맞아.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개체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를 밝혔다. 이거는 아니야. 그럼 왜 닮은 애가 왜 나오냐? 그거는 뭐 밝힌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유전자가 전달되는 과정 이런 거에 필요하거든. 그걸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과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의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다윈의 영향이 큽니다. 갈라파고스 땅거북이의 목의 길이가 길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핀칫의 예도 있고요. 이 땅거북이 예도 있습니다. 땅거북이가 목이 엄청 길어. 이렇게 길대. 이렇게. 이 진짜로 길어요. 거북이 보통 목이 짧잖아요. 갈라파고스 땅거북이는 목이 깁니다. 크기도 엄청 크네. 뭐 한 300년 사나보다. 이게 길어. 희한하죠? 여기인데 갈라파고스. 왜 제가 기냐? 근데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동네 사는 애는 길고 어떤 동네는 짧은데 원래는 목의 길이가 다양했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원래는 다양한 무리의 목 길이가 있었는데 여기는 먹을 게 좀 이렇게 요런 애들인 거야.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좀 높은 데 있는 애들인 거지,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은 뭐 짧은 애도 괜찮아요. 내 생각엔 여기는 뭐 그렇게 긴 애는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다 짧은 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먹이 환경이 좀 특별한 거지. 목이 긴 애가 살아났고 얘 못 먹고 있네요. 얘는 이제 자손을 못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이렇게 됐다. 가에서 목의 길이에 변이가 있어야 하고 먹이에 대한 경쟁이 나타나고요. 나에서 목이 긴 거북이, 목이 짧은 거북보다 번식 능력이 뛰어나 자손을 많이 남기게 되었다. 이게 여기서 번식 능력이 더 뛰어난지는 모르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 상에서는 이게 번식 능력이 뛰어나서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지 먹이 획득을 못하니까 뭐 많이 못 살아남으니까 못 남긴 거지 이 애들은. 그래서 이게 꼭 번식 능력이 뛰어나서 자손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답은 3번 골라야 되고요. 12번 언뜻 읽으면 맞아 보이는 보기들을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민경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우수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연선택돼. 아닌데 이 말도 언뜻 읽으면 우수한 변이를 가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수한이라는 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곡식을 길러야 돼. 그러면은 뭐 되게 알곡이 많이 달려. 뭐 벼도 한 이삭당 뭐 50개 달리는 종도 있고 뭐 한 30개 달리는 종도 있고 뭐 이렇게 달라. 우리 생각에는 50개 달리는 게 우수한 거잖아. 근데 얘가 뭐 병충해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면은 이 우수한 변이라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환경의 우수한 변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틀린 설명이고, 변이는 유전적 차이로 나타나며 돌연 변이는 변이의 원인 중 하나가 되죠. 다윈은 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였죠. 성룡과 소희. 답은 4번이고요. 자, 13번에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원래 변이가 있었다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원래 100% 얘였는데 얘가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는 돌연변이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이게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많아졌다 이거죠. 요 과정에서 이제 자연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돌연변이 과정에 포함된 건 아니야. 이거는 개체가 변이가 많았다 이런 설명이고. 그래서 가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 맞죠? 나에서 환경 변화가 일어나 검은색 나방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검은색 나방이 더 유리해진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저거 얘기한 적 있죠. 공업 암화라고 하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하여튼 검은색 나방이 더 유리해진 거고, 나에서 흰색 나방이 자연 선택되었다. 그건 아니죠. 예. 이 과정에서 검은색 나방이 자연 선택된 거니까 답은 3번. 자, 요거는 이제 토끼네요. 토끼 색깔. 예, 점차 약간 진한 색 계통이 많이 살아남았고, 하얀색은 이제 사라졌네요. 기억은 니은보다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다. 아니지. 1에서 3세대로 갈수록 털색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근데 이게 다양성이 증가한 건 아니야. 그쵸? 왜냐면 흰색 뭐 요렇게 요런 이렇게 요것도 색깔이 약간 다르네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요런 애들만 살아남았으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토끼의 천적이 밝은색 털색을 선호할 때 이런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있지. 응? 천적은 이제 잡아먹는 애니까. 예. 토끼 천적이 흰색을 더 선호했대. 아니면 뭐 사람들이 흰색 토끼를 더 좋아한다던가 뭐 이렇게 잡아간다던가. 답은 2번이고요. 지구 생명체 출현에 대한 설명. 모든 생물은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하였을 것이다. 초로부터. 그거는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생명체 출현에 대한 설명은 세 가지죠. 원시 대기에서 뭐 이게 화학 진화설이죠. 화학 진화설. 화학 진화설인데 대부분 수증기로 구성되어 있을 것을 추정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수증기만 가지고는 일단 이거 설명할게요. 화학 진화설은 뭐 메테인이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특히 암모니아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요런 게 있어야지 얘가 뭐 전기 스파크 번개 같은 거 튀기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아미노산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아미노산이 왜 필요하냐면 아미노산이 있어야지 뭐가 돼요? 단백질이 되잖아요. 아이고 잘못 그리고 있네. 미안. 카복시기가 있고 뭐 대충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미노산이 뭐가 필요하면 질소가 필요해요. 질소랑 탄소 이런 거. 질소, 탄소, 산소. 그러니까 이거만 가지고 질소, 탄소가 없잖아. 물론 수증기가 많을 수는 있지만 요런 대기 성분이 아미노산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간단한 유기물이고, 근데 이런 거는 무기물이라고 해요. 이게 그냥 생명체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이제 무기물이에요.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되기 때문에 또 복잡한 그 유기물이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뭐 어디 탐사하고 이럴 때 뭐 타이탄의 대기 성분을 조사했더니 암모니아와 메탄가스가 있다. 뭐 이러면은 지구의 초기 대기 성분과 비슷하니까 유기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유기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까지는 안 가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엄청 희박해. 하여튼 답은 이거고, 심해 열수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죠. 옳지 않은 거군요. 내가 잘못 읽었구나. 어떻게 잘못 설명했네. 이게 맞긴 하네. 아이고 잘못 설명했네요. 옳지 않은 거였고,
요거는 이제 이러긴 한데 이런 애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애매하네. 일단 3번을 잘못 읽었네요, 선생님이. 간단한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합성됐다. 이게 틀렸고, 이게 틀린 거 찾는 거가 3번 틀렸고, 수증기가 많기는 한데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저런 거 없으면은 수증기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한데 저거는 3번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3번을 고르시긴 하셔야 되고, 저렇게 설명하면은 이제 정확한 설명이 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러네. 예. 수증기가 대부분일 수는 있는데 이런 거 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기체가 있다. 이거 좀 그러네. 자, 요거는 이제 요 심해 열수구설이 있죠. 예, 맞고, 이것도 이제 그 외계 생물 유입설이 있죠. 외계 생물 유입설이 있어요. 답은 3번이 확실히 틀렸는데 2번 보기가 좀 그렇네요. 수증기가 많기는 했지, 사실. 수증기가 많기는 했는데, 선생님 의견은 그러네요. 여기 요 보기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애들이 있어야지 유기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예의다. 농경지, 사막, 초원 등 생물 서식지가 다양하다. 이거는 생태계 다양성이죠. 생태계 다양성이고, 체품은 말인데 줄무늬가 다양하다.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다양한 생물, 종을 말하는 거죠. 다양한 생물 종이 있다. 예, 종 다양성 1번. 그 다음에 17번에 위도에 따라 서식하고 있는 생물 종의 수이다. 그 적도가 좀 따뜻하고요. 뭐 따뜻하면 이제 뭐 생산자도 많고 그러면 생물 종도 많아지는 겁니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종의 수가 적다. 위도가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증가하겠죠. 높을수록이구나. 높을수록 감소한다, 맞죠? 적도와 극지방의 생물 다양성은 동일하다. 그거 아니고, 적도 지방의 생태계가 극지방의 생태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종의 수가 많으면 종 다양성이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한 종이 멸종하더라도 다른 종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생태계 유지가 더 잘 됩니다. 3번 답이고요. 18번에 요건 생태계 다양성, 이거는 종 다양성, 이건 유전적 다양성. 기억이 높을수록 니은과 디귿도 높아지고, 니은은 생태계 다양성이다. 아니죠. 니은은 종 다양성이죠. 단일 품종 바나나가 전염병에 취약한 것은 유전적 다양성과 관련이 있지요. 디귿이 유전적 다양성이죠. 네, 기억 디귿. 4번이 답입니다. 19번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사례에 옳지 않은 거. 휴식처도 어떤 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옥수수, 콩, 벼, 식량 자원이고, 요런 건 섬유 만드는 거 맞죠? 네. 주목나무가 항암제 연료다. 이거를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시고, 버드나무 껍질에서는 항생제 페니실린을 얻는 게 아니라, 페니실린은 뭐예요? 푸른 곰팡이, 그죠? 얘는 버드나무 껍질에서는 아스피린을 얻는데, 아스피린이 뭐 진통제예요. 진통제, 두통약. 틀렸고요. 버드나무 껍질에서는 이제 아스피린의 원료인 살리실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20번에 서식지 단편화지. 이게 지금 요게 이제 요걸 다 파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서식지 단편화고, 근데 그거를 좀 이어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생태 통로를 건설한 거야. 생태 통로 저거 해서 뭐 하나 싶은데 많이 지나다니더라고.
다른 생물들이 생태 통로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뭐 그 크리스마스 섬에 뭐 개들 있고 이런 개가 막 지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뭐 닫혀 있네. 이게 닫혀 있어서 그렇구나. 요런 데로 왔다 갔다 하고요. 저런 것도 있고. 뭐 요런 거 생태 통로가 되고요. 이 사진 이런 거. 사례가 뭐 재밌는 게 있던데. 이런 거 생태 통로고. 요런 거 하나 놔주는 것도 이제 생태 통로네. 요런 딸랑 요거 하나 놔주는 것도. 자, 그래서 생태 통로들을 이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다가 뭐 있었는데.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자, 하여튼 뭐 잘 활용을 해야 되겠더라고, 생태 통로가. 자, 아무튼 가는 서식지 단편화가 맞고요. 생물종의 멸종 위험은, 나에서의 생물종의 멸종 위험은 다에서보다 낮다. 다가 더 멸종 위험이 낮죠? 다는 생태 통로를 설치한 것이다. 기억 디귿이네요. 답은 3번. 21번. 자, 생물 다양성 감소와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농경지를 습지로 복원하며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농경지는 아무래도 이제 벼나 뭐 이런 중심이죠. 물론 이제 다른 생물들도 살긴 하지만, 근데 감소하는 건 아니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숲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좋겠고, 외래종을 도입하기 전에 기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런 일을 해야죠. 네. 다른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2번, 3번. 이거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별로 안 좋고. 우수한 품종 위주로 농작물을 재배한다. 이 맞는 설명 같잖아. 예. 실제로 그러기는 해요. 우수한 품종 위주로 재배를 해요. 당연히 그러긴 하죠. 왜냐면 농작물이 많아져야 되니까. 근데 그게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건 아니에요.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죠. 이거는 우수한 품종 위주로 심으면 유전적 다양성은 감소합니다. 자, 지질 시대 중 최초의 육상 생물이 출현한 시대를 쓰고, 육상식물이죠. 예, 육상식물은 고생대 때 출현하게 된 까닭은 오존층이 생겨서 자외선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뭐 이 정도 얘기는 써줘야죠. 그 자외선이 물론 이제 뭐 바다도 이렇게 지나가긴 하겠지만, 뭐 깊은 곳까지는 그렇게 도달하지 않죠.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을 해야지 생물들이 육상에도 출현할 수 있는 겁니다. 23번. 지질 시대 동안 여러 차례 대멸종이 일어났지만
오늘날과 같은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대멸종 이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런 정도 생물로 진화했다. 그 다음에 24번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출현하는 과정을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자, 항생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항생제 내성 변이라고 할게요. 변이를 가지는 세균이 항생제 투여 후에 살아남아서 자연 선택되고 자손을 많이 남기기 때문이다. (25번에) 어떤 숲에 서식하는 여러 동물을 종다양성이죠. 나는 같은 종의 날개 무늬 유전적 다양성이죠. 종다양성.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 중 무엇에 해당하냐? 그거 쓰는 거네요. 종다양성. 나와 같은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날 까닭 서술하시오.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종이라도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자에서 그 형질이 결정되니까. 자, 수고했고 잠깐 쉬었다가 생태계와 환경 하겠습니다.